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이가은 아나운서입니다. 퇴직연금 DC IRP에서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투자하기. 한국투자증권 채권 전문가 정경선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정경선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채권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사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채권 투자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기본 개념과 투자 시에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차장님, 먼저 채권이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서입니다. 강한님도 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직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개념이 확대돼서 국가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의 돈을 빌려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소정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 라고 적힌 차용증을 받는 것을 채권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건 신의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채권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채권의 신용도부터 확인을 하셔야죠. 즉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신용등급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신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제 발행 주체별로 보시면 신용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국채, 지방채, 공사채, 금융채와 회사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정부인 국채와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채권은 신용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국채, 지방채는 따로 정해진 신용등급이 없군요.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공사채부터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자해야겠네요. 차장님, 신용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은 AAA부터 D등급까지 존재하지만 투자 적격 대상은 신용등급 BBB 이상입니다. 공사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발행사명이 땡땡공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을 공사채라고 하며 특별법에 의거해 발행했다고 해서 특수채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기관일 경우 대부분 AAA, 지방도시공사 등의 경우에는 AA+부터 AA 제로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융채와 회사채의 경우가 범위가 좀 넓은데요. AAA 등급부터 BBB 등급까지 발행회사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현재 기준으로 한 400여 개의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우량한 회사들 위주로 채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발행회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근데 채권을 보면 투자기간도 다양하고 금리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첫째,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아진다.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도 높아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기가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AAA 공사채가 4.2%라고 한다면 1년 만기 AA- 회사채는 4.2보다 높아야겠죠. 또 동일한 공사채의 3년 만기 채권의 경우도 4.2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장기물이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던데요. 네, 이게 참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과 경기 침체 시그널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특이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금리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면 금리가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기간이 짧고 금리가 높을수록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투자 위험도 늘어난다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채권 투자할 때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용등급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기간은 몇 년 정도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다 정하고 채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장님, 채권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날 위험인데요. 다행히도 최근 10년 동안은 싱글 A 이상 등급 채권 중에서는 부도난 업체가 없었고
트리플 B급에서도 8년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는 비교적 짧은 만기 채권에 투자하셔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황에서는 중도 매각이 어려울 수 있어 유동성 위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할 게 많아 보이네요.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작년 0.5%에서 3%까지 올라온 점, AA- 이상 우량채권의 금리 매력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량채권에 한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금년에는 채권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죠. 최근 큰손들의 채권 투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퇴한 장년층과 노년층도 노후 대비로 현금 흐름 창출을 생각하면서 채권에 뭉칫돈을 넣는 경우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장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순매수한 금액이 약 14조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와, 3배요? 네. 3배라면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 초에 한국전력공사 채권 3년물이 그 2.5%에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6월에 4.35%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3, 4% 이상의 금리 상품을 찾으려면 트리플 B 등급의 채권까지 신용도를 낮춰야 했는데요. 지금은 트리플 A 공사채, AA- 은행 계열 카드채나 캐피탈채에서도 4% 후반 내지는 5%대의 채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만큼 우량한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월지급식 채권 발행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채권마다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네, 이자 지급 방식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이자 유형에 따라 대표적으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나뉩니다. 이표채는 보통 3개월 또는 1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보통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이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지급식 채권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채권이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채 채권이군요. 그럼 할인채와 복리채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할인채는 만기에 받을 원금에서 이자만큼 할인해서 싸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뒤 1억 받는 5%의 상품을 지금 9,500만 원 주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채는 기간이 늘어나면 복리 이자만큼 재투자되어 늘어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억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을 일시에 받는 상품이다. 근데 이게 2년, 3년 갈수록 복리로 붙어서 늘어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 같은데요. 네. 채권 상품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주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현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황에 채권 투자 팁이 있을까요? 워낙 요새 변동성이 심한데요. 또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고 채권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고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정기예금 가입 시기는 연말 즈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 현재 국채 3년 금리는 4.3% 수준인데요. 이는 보수적으로 고려해도 기준금리는 3.75% 수준까지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금리는 향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레벨이 기준금리 3.75% 수준의 레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는 금리 인상을 후행하고 채권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채권이 현재 기준금리 3.75% 수준까지는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과거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보시는 표가 15년간의 금리 차트인데요. 작년 말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채 3년물 금리는 현재 2009년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과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전망 등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국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볼 때 금리가 하염없이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AA-급 이상 우량채권 또는 3년 이상 국채나 공사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까지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시면 물론 당장은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퇴직연금 자금 운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정경선 차장님과 채권 투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